자, 쉬운 독일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10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0강 내내 우리가 새로운 문법을 굉장히 까다롭게 다루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도 주로 우리가 다룰 동사는 하벤 동사, 그리고 비센 동사 이런 한두 가지의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사들이 현재인칭에서 주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문장에 쓰였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걸 이제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쉽게 말해서 별로 어렵지 않다. 문법사항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결코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게, 이 동사들이 그때그때 막 여러 가지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부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10강의 제목은 하벤 동사를 비롯한 대단한 동사들인데, 하벤 동사가 일단 굉장히 대단해요. 대단한데 굉장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영어의 해부 동사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그럴만하다라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부 동사도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있고 또 조동사로도 사용이 돼요. 현재 완료형 이렇게 할 때 have 플러스 pp 이런 공식은 우리가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영어의 해부 동사는 다른 동사들과 달리 특별한 의미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독일어에는 어떨까요? 독일어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죠.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은 덜한 거는 극히 일부분이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자, 하벤 동사는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영어에서도 해부 동사가 완료형에 사용됐듯이 독일어의 하벤 동사도 완료형에도 사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I have a book 그러면은 독일어에서는 아주 쉬워요. have하고 habe하고는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요. Ich habe ein Buch 이렇게 됩니다. 아주 쉽죠. 자, ich에 대한 변화형이 habe다. 이거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쉬운 변화형이에요. haben 동사가 ich에서 habe가 된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 그 다음에 have a book. 여기서 a book은 목적격이잖아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예요. book가 목적격으로 사용이 됐는데, 자, book의 성이 뭐였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das Buch 그래가지고 중성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거는 중성명사입니다. 중성명사다 보니까 ein이 목적격이 됐다고 해서 ein이 되지 않아요. 중성명사는 굉장히 지조를 지킵니다. 나는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한결같아. 그래서 목적격에서 지조를 지키지 않고 확 변해버리는 게 뭡니까? ein이 되는 남성명사예요. 보크는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목적격 말고 다른 격도 있죠. 제가 안 가르쳐드린 다른 격에서는 변화를 합니다. 목적격에서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he has a girlfriend. 이런 영어 문장은 독일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Er hat eine Freundin. 자,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habe니까 여태까지 동사 변화했던 거로 보자면 er hat 이렇게 변하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안 변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할 줄 아느냐. 일단 이 변화는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Er hat eine Freundin 이렇게 됩니다. 자, haben 동사가 3인칭 단수에서 hat가 된다. 조금 절망적인 현실이죠. 요거를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girlfriend가 독일어에서는 Freundin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자친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이니까는 이것도 이제 관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You have a table. 너는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왜 굳이 말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는 테이블을 하나 갖고 있구나. 여기서는 누로 사용된 거예요. 친칭으로. 자, 더 가관이죠. 아니, 얘는 또 뭐야? 그죠? 합스트가 되면 참 좋을 텐데 하스트가 됐어요. 자, 보니까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 좀 일관적인데 같이 배가 빠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에 티슈는 der Tisch 남성 명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ein이 nen이 됐다. 요거를 이제 잘 봐두셔야 되겠죠. 자, 동사 변화를 너무 이거 너무한데? 하벤 동사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조금 이따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You have a sister. 친칭 복수예요. 너희들은 여자친구가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자, 친칭 복수는 뭐예요? 독일어로 이어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에서는 또다시 하트가 됩니다. 하트가 되지 않고 하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sister는 슈베스터고요. 여성 명사니까 eine Schwester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1인칭과 2인칭, 2인칭은 친칭, 중, 단수와 복수를 다 했고요. 3인칭 단수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도 했어요. 하벤 동사는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보여드려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변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상 보면 하벤 동사의 어간을 합이라고 본다면 얘네들은 habe, ich habe, wir haben, ihr habt, sie haben, sie haben, sie haben 얘네들은 규칙대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불규칙은 누구뿐이다? 얘네뿐이에요.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 어간 합까지 다 쓰지 않고 배를 살짝 띄워버리는 거예요. 합스트, 하트 이렇게 되지 않고 하스트, 하트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살벌한 변화는 아니다. 다 규칙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일반 동사 변화하는 규칙 다 했잖아요. 그 규칙에 의해서 변화를 하는데 다만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 규칙에 어긋나는 변화를 하고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한 하벤 동사가 인칭에 따라 변화하는 거를 일단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장에서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영어로 Do you have a mug? 이라고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you가 당신의 의미로 쓰였어요. do가 아니고 the를 쓰란 얘기죠. 당신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습니까? 자, 굳이 제가 영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독일어를 지금 해보는 거는 여태까지 한 대부분의 문장들이 영어의 어순하고 독일어의 어순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어도 비슷한 게 많단 말이죠. 하벤하고 해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묵하고 무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말에는 없는 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영어를 공부하면서 익혔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독일어로 옮길 때 조금 쉽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어 문장을 먼저 써놓고 이걸 독일어로 옮겨보시라 이렇게 한 건데 자, 지금 요 의문문에서 벌써 딱 차이가 생겨버리죠. 이게 영어에서처럼 독일어에서도 요 두 동사에 해당하는 조동사를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것이냐. 독일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독일어는 심플하게 아니 왜 그렇게 해. 안 그래도 힘든데 그냥 동사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조동사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러냐. 그냥 동사가 앞으로 가버리자. 이러는 거죠. 자, 그게 독일어의 특징이에요. 독일어에서는 의문문을 만들 때 굳이 조동사를 앞으로 끌어내지 않는다. 사인 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의 경우에 굳이 조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you니까 당신이니까 동사는 하벤 동사의 변화형을 갖다가 쓰는 거죠. the에 대한 하벤 동사의 변화형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벤이에요. 되게 쉽잖아요. 하벤 동사는 단수 2인칭과 3인칭만 유의하면 됩니다. 존칭은 그냥 우리가 접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동사는 하벤이고 주어는 the다. 그 다음에 이게 의문문이니까 동사가 먼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자. haben Sie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 book 요거는 영어는 겉으로 봤을 때 주격하고 목적격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독일어는 목적격에서 조금 다른 행동을 하죠. 이런 부정관사가 있을 경우에 그것도 언제만 그러냐면 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남성 명사일 때만 곤란해지는 거죠. 자, book은 독일어로 buch고요. 이 명사의 성은 중성입니다. das Buch.
그래서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아인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인부흐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서 읽어보세요. 네, haben Sie ein Buch? 이렇게 되겠죠. 의문문이 생각보다 쉽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수업할 때 그렇게 많이 속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근데 자, 영어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심플하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동사를 두 개씩이나 쓰니까 이 문장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심플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해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볼게요. Does he have a girlfriend? 자, 이렇게 나오면은 주어가 he고 have 동사의 조동사인 does를 he가 이제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앞으로 끌어내가지고 의문문을 만들었구나. 그는 여자친구가 하나 있나요? 이런 문장을 만들었구나. 자, 이걸 보세요. 단수 3인칭에 나왔습니다. 주어가 air가 되겠죠. air에 대한 have의 동사는 골치 아파요. 예, 단수 2인칭과 3인칭은 주의해야 되잖아요. 기억을 하시면은 제일 좋고 기억이 안 나시면 살짝 앞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네, 그러면 단수 3인칭에 대한 하벤 동사의 변화형은 하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의문문이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트에야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Does he have? 여기까지 한 거예요. A girlfriend. 요거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일단 I네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girlfriend는 앞에서 살짝 했는데 Freundin이라고 합니다. Freundin. 그래서 I네 Freundin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머릿속으로 이 문장을 한번 그려보시고 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Hat er eine Freundin? 이런 문장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 분명히 요게 훨씬 쉬운데 왜 요게 더 쉽다고 생각해서 영어 화자들은 요렇게 변화를 시켰을까, 의문문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의 모양이 됐지만 어쨌든 요게 더 쉽고 여러분도 요게 더 쉽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동사를 두 개나 씀에도 불구하고. 왜 때문입니까? 요 본동사의 변화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동사는 그냥 원형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어 다음 자리에. 주어 동사 자리가 우리에게는 익숙하다는 말이죠. 영어권 화자에게는. 그러면 누구만 신경 쓰면 되냐면 야, 3인칭 단수에서만 does가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 우리가 아직 시제를 안 배웠으니까 need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냐 does냐만 결정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앞으로 빼면 요거는 그냥 평소문의 어순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Do you have children? 너희들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친친 복수예요. 자, 독일어로 가면은 요 주어가 이어가 되는 거고요. 이어에 대한 하벤 동사의 변화는 하프트예요. 예, 요거는 하프트, 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프트, 이어. 그 다음에 children은 독일어로는 킨더예요. 킨더. 여러분 킨더 초콜릿 알잖아요. 혹시 킨더가든도 아시죠? 요 킨더라는 게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동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어 주어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 써주면 됩니다. children은 그 자체가 복수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관사를 쓰지 않고 독일어에서도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하프트야 킨더 그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Do we have a bag? 우리가 백을 하나 가지고 있던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다양한 동사를 연습해보고 싶어서 제가 넣었어요. 우리가 백이 하나 있던가? 자, 우리는 were고요. were는 복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신경 꺼버려도 돼요. 그냥 haben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bag. bag은 독일어로 타쉐라고 합니다. 타쉐. 그 다음에 타쉐는 여성명사예요. 자, 여성명사에 대한 부정관사는 ein의 타쉐죠.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고 큰 소리로 읽어보시고 네, haben wir eine Tasche? 우리가 타쉐가 하나 있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너 네 가방에 뭐 가지고 있니? 이게 복잡해요.
그렇게 길어 보이지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 의문사가 하나 앞으로 나온 것 빼고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독일어에서는 요 의문사는 뭡니까? 무엇? was죠. 그 다음에 do have는 독일어에서 한 동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그러면은 여기서는 당신도 되고 당신들도 됩니다. 제가 특별히 쓰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백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문장이죠. you가 복수가 됐던 단수가 됐던 존칭으로 제가 지금 말했죠. the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 haven이 되겠죠. 자, 의문사가 있거나 없거나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was가 나오거나 말거나, was는 의문사니까 무조건 맨 앞에 나오고, 나오거나 말거나, haben sie 이렇게 됩니다. was haben sie. 당신의 가방에, 요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그냥 in ihrer Tasche 이렇게 통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도 조금씩 나옵니다. 이어러는 또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막상 독일에 가면은 내가 아는 단어만 말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당장 한 1분만 있어봐도 내가 모르는 단어가 쑥 나올 텐데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What does he have in his hand? 그는 그의 손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was가 맨 앞에 나오고요. 주어가 he 3인칭 단수 에어니까 동사가 하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in his hand는 역시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러려니 하시고 한트 핸드 비슷하네. in seiner 이게 his인가 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네, 그리고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Was hat er in seiner Hand? 그는 자기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문장입니다. 하벤 동사가 단수 2인칭과 3인칭에서 신랄하게 변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 더 대단한 변화가 있습니다. 얘는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동사고요. 보통 이렇게 이상한 동사면 조동사거나 아니면 영어에서도 뭐 비동사, have 동사,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한 동사들인데 listen이란 동사는 영어엔 know예요. know는 영어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동사가 아니잖아요. 알다라는 동사요. 특별히 많이 쓰인다거나 뭐 많이 쓰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have급으로 많이 쓰인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되진 않는데 얘가 굉장히 특별하게 변화를 합니다. 얘는 그렇게 할 만한 역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조동사의 역할도 해요. 의미적으로 조동사 역할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독일어를 아주 잘하게 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냥 좀 이상한 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상하냐면요. 이 존칭과 복수는 제가 같이 간다고 했어요. 존칭과 복수는 같이 가고 이어에서도 불규칙 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존칭과 복수는 그냥 우리가 규칙적인 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아무리 이상한 아이라 하더라도 복수와 존칭에서 이상한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얘만 이어에서만 리스트가 되는데 리센이 어간이고 거기에 테일을 붙인 규칙 변화예요. 그래서 이건 불규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존칭과 복수는 이어를 제외한 복수는 전부 원형처럼 변화하죠. 비센. 그래서 어떠한 괴상한 망측한 동사라 하더라도 존칭과 복수에서는 규칙 변화를 한다. 이걸 이제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럼 누가 문제냐? 단수 1, 2, 3인칭이 문제인 거예요. 자, 비센 동사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1인칭과 3인칭이 같아요. 우리 웬만하면 1인칭에서는 규칙 변화를 했었단 말이죠. 2인칭과 3인칭에서 조금 말썽을 부리지 1인칭에서는 이상한 일을 안 해요. 근데 얘는 1인칭과 3인칭이 같아요. 1인칭이 3인칭을 따라가 버리네? 그 다음에 2인칭은 노는 여기다가 틀을 붙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둘게요. 여기다가 틀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건 통으로 그냥 외워두시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과 3인칭에서는 똑같이 vice, 2인칭에서는 weist.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펠도 좀 달라요. 요 S체트를 쓴단 말이죠. 이어에서는 비스트를 쓰는데 단수에서는 vice, weist, vice 이렇게 될 때
희한하게 하네, SZ를 쓰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그냥 외울게요. 요거를 통째로 외우겠습니다. Ich weiß, du weißt, er weiß. 자, 외우고 포기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빗센 동사를 가지고 똑같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칭칭이에요. 그럼 주어가 do라는 뜻이죠. do에 대한 빗센 동사의 변화형은 뭐였는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동사를 이렇게 두 군데 나눠 쓰지만 독일어에서는 네, meist du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읽으실 때 meist du 이러지 마시고 아무리 독일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발음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아요. meist du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얼버무리세요. meist du? Does he know? 그는 알고 있니? 자, 3인칭 단수가 나왔습니다. 3인칭 단수에 대한 빗센 동사의 변화형은 네,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동사 주어 어순으로 만드셔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Weiß er? 네, 그는 알고 있니? 이런 문장이죠. Do you know that? 이번에는 that이 나왔습니다. 너희들은 그걸 알고 있니? 자, 너희들이고요. 주어가 이어일 때 동사가 어떻게 될까요? 이어에 대한 동사는 네,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요 that이 나왔는데요. that은 영어의 that이나 this는 전부 독일어에서는 das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큰 소리로 읽어 보시고 네, wisst ihr das? 너희들 그거 알아? 네, 이런 문장입니다. Do you know that? 당신들은 그거 알고 있어요? 당신들입니다. 존칭이니까 요거는 뭐 단수든 복수든 우리가 신경 꺼도 되는 거죠. 그냥 원형 쓰면 돼요. Wissen Sie das? What do you know? 당신은 뭘 알고 있나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이런 문장이죠. 자, 의문사가 나왔어요. what은 독일어의 was죠. 그 다음에 당신 Sie에 대한 동사는 wissen이죠. 자,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 어순이 어떻게 돼요? 의문사, 동사, 주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네, was wissen Sie? What does she know? 그녀가 뭘 알고 있지? 자, 여기서는 뭐만 바뀝니까? 주어가 작은지니까 동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wissen의 3인칭 단수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어순 의문사, 동사, 주어 생각하시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네, das weiß sie. 이렇게 되겠죠? 아, 오늘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마 새로운 동사 2개나 배우는데 만만치 않은 동사 2이 나오면서 제가 얼렁뚱땅 막 의문문까지 막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 얼렁뚱땅 해야 거부감이 좀 적어요. 그래서 새로운 동사를 배우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의문문으로 해보고 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과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완전히 제가 헷갈리게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 헷갈린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동사 하나 더 배우고 그리고 조금 더 연습을 해보고 요 동사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또 대화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Auf Wiedersehen.